여러분, 조선 왕들이 가장 두려워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천연두도 아니고 결핵도 아닙니다. 바로 소갈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그 병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왕들이 왜 이 병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그리고 600년 전 그들이 싸운 방식이 현대의학과 얼마나 다른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갈병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갈이란 물을 소처럼 마시고 갈증이 불처럼 타오른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는 소갈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으며 몸은 점점 야위어 간다. 놀랍게도 이건 현대의학이 말하는 당뇨병의 3대 증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 다뇨, 다식, 즉 많이 마시고 많이 소변 보고 많이 먹는 것. 600년 전 조선 의관들이 이미 이 병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 왕들 중 누가 이 병을 알았을까요? 기록을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왕들이 소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세종대왕입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과학문화의 황금기를 이끈 그 위대한 왕이 실은 평생을 소갈병과 싸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세종이 극심한 갈증과 시력 저하, 그리고 온몸의 부종으로 고통받았다는 기록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세종은 말년에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을 잃었는데,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당뇨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과 정확히 일치하는 증상입니다. 현종과 숙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위기간 내내 소갈병으로 인한 기력 저하와 극심한 갈증을 호소했고, 의관들은 연일 처방을 바꾸며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왕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4대부들, 즉 잘 먹고 적게 움직이는 상류층에서 소갈병이 유독 많이 발생했습니다. 동의보감은 이를 두고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즐기며 몸을 움직이지 않는 자들에게 생기는 병이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600년 전 허준이 이미 당뇨와 식습관, 운동 부족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소갈병을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당시 치료는 크게 3가지 방향이었습니다. 첫째는 한약 처방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소갈병에 쓰는 처방이 수십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황탕과 맹문동탕입니다. 지황은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현대 연구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맹문동은 진액을 보충하고 갈증을 다스리는 데 쓰였는데, 실제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인슐린 분비를 돕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증상 완화 측면에서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치료법이었던 겁니다. 둘째는 식이 조절이었습니다. 동의보감은 소갈병 환자에게 단 것과 기름진 것을 금하고 채소와 담백한 음식을 먹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술을 끊고 과식을 삼가라는 내용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대 당뇨 식이요법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고 식이섬유를 늘리고 절제된 식사를 하라는 것이 현대의학의 기본 처방이니까요. 기공과 도인법이었습니다. 도인법이란 오늘날로 치면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합친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동의보감은 소갈병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약보다 낫다고 기록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운동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조선 의관들이 약만이 아니라 생활습관 자체를 바꾸려 한 것, 이건 상당히 선진적인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당뇨병의 근본 원인이 인슐린 부족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사실은 1920년대에야 밝혀졌습니다. 캐나다의 벤팅과 베스트가 인슐린을 발견하기 전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의관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슐린 없이는 중증 당뇨 환자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세종대왕이 아무리 훌륭한 의관들의 치료를 받았어도 결국 합병증을 피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인슐린 발견 이후 당뇨 치료는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형 당뇨 환자는 인슐린 주사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2형 당뇨는 다양한 계열의 혈당 강화제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인슐린 펌프는 자동으로 혈당을 조절해줍니다. 최근에는 장 수술인 대사수술로 2형 당뇨가 관해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베타세포 이식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 치료의 기본 원칙은 600년 전 동의보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것을 줄여라, 기름진 것을 삼가라, 몸을 움직여라, 절제된 생활을 해라. 허준이 적은 이 4가지는 지금도 당뇨 치료의 핵심입니다. 약이 발전했지 원칙이 바뀐 게 아닌 겁니다. 정리해봅시다. 조선의 왕들이 소갈병을 두려워한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치료법이 없었고 합병증이 무서웠으며 한 번 걸리면 평생을 싸워야 했으니까요. 세종대왕도 현종도 숙종도 이 병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슐린도 있고 혈당 측정기도 있고 좋은 약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이 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증상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몸과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역사 속 왕들이 평생 싸운 병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 되셨나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